토지 투자를 하다가 보면 개발을 할 때도 있는데요. 개발 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상당합니다. 무엇보다 힘들게 하는 것이 준공 후에 개발 부담금을 바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할 납부나 물납 등이 있지만 이 또한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개발을 할 때 돈이 들어가고 건물을 짓고 나서도 많은 돈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준공 후 개발 부담금까지 납부하게 되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땅값이 공시지가로 300만원 정도만 나오면 이 지역에서 1000평 정도 개발을 하게 되면 평당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의 개발 부담금이 나옵니다. 3억에서 5억원 정도의 개발 부담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임야를 개발하다 보면 개발비, 대지 조성비 등 3억원에서 4억원이 들고 건축비는 따로 드는 상황에서 개발 부담금을 따로 준비해야 된다면 절대 비중이 낮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담스러운 개발 부담금을 피하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지요. 대부분은 법에 예외가 있듯이 개발 부담금 납부를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발 부담금을 피하는 방법은 토목 허가를 진행해주는 업체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개발 부담금을 면제받은 형식으로 준공을 받기 위해 비용도 적지 않게 지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해서 문의했더니 개발 부담금을 면제받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과 통화 당시는 어쩔 수 없이 개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마음을 먹은 상황이었는데요. 그래도 토목업체 사장과 면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토목업체 사장과 면담 결과 개발 부담금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공무원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해당 공무원들은 대부분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무원의 허가 가능 여부를 물으면 거의 대부분 안 난다고 대답하는데요. 그래서 허가가 이미 난 토지에 대해서 허가 여부를 물어봤더니 허가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공무원과 면담은 허가가 안 나오는 것으로 판단해서 좋은 투자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새로운 것을 들을 때는 항상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해마다 또는 2년마다 바뀌는 것이 일상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공무원들에게 법조문을 이해시켜서 유리한 결정을 받아내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 내용은 개발 부담금 50%를 경감받는 사업들에 대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일부 개발사업과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중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인데요. 이는 일반적으로 해당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네요. 3번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의 경우는 가능해 보이기는 하나 공장용지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장용지라는 것이 어느 정도 크기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공장이라는 것이 50평짜리 공장도 있을 수 있고 1000평짜리 공장 부지도 될 수 있습니다. 법조문의 특성상 정확하게 구분을 해놓지 않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 조성사업도 개발 부담금을 50%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수도권에서는 안됩니다.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서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택지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는 개발 부담금 50%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 관련 사업과 접경지역에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에도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면제되는 개발사업이 나옵니다. 산업단지 개발법에 따라 산업단지를 개발하게 되면 개발부담금을 면제받게 되는데 수도권은 제외입니다.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물류단지 개발사업에도 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역시 수도권은 제외입니다. 관광단지 규모에 대해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항은 담당 공무원과 선례들을 충분히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저의 경우는 이번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 사업으로 개발부담금 면제를 시도하게 되는데요. 우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 승인을 받을 때는 5년 동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에서 사업 허가를 받는 것이 최상입니다. 사업 내용은 애견 간식 제조장으로 사업 승인을 신청하는데요. 애견 간식 제조장으로 허가가 나는 것은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연 애견 간식 제조장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익을 낼 수 있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주로 하는 사업이 애견 수제 간식 제조이고 부로 하는 것이 수제 간식을 팔기 위한 애견 카페입니다. 이렇게 해서 허가가 난다면 5년 동안 지속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문의할 때는 이런 방식은 힘들고 전체를 제조 공장으로 해야 한다고 답변을 했는데요. 토목회사 사장이 이와 같은 방식을 제시한 것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제시한 방식대로 전체를 제조장으로 허가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개발 부담금을 납부하는 쪽을 택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사고의 유연성과 허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중소기업 창업법에 따른 제조장으로 허가를 받는 것은 공무원의 말대로 전체를 제조장으로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장 부지를 살펴보면 생산시설이 있는 공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공장은 있어야 하고요. 사무실과 식당도 필요하고 때로는 숙소 또는 운동장까지 갖춘 공장 부지도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공장 부지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애견 수제 간식을 제조하면서 애견 수제 간식을 판매하기 위해 애견 카페를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담당자가 충분히 사업계획을 허가 내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허가를 내주는 부분에서 담당자의 재량권이 상당히 높습니다. 내주지 않아도 되고 내주어도 되는 허가권이 많은데요. 인간적으로 가까운 사람에게는 아무래도 내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그 지역 전문가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물이나 특별한 비리를 통해서 허가를 내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내줘도 되고 안 내줘도 되는 건을 허가를 받아내는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이러한 인간관계의 연결고리를 잘 찾는 것이 허가를 잘 내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서 3년 정도 걸렸던 기억이 나네요. 많은 시간을 함께 해야 좋은 정보를 나누어 줍니다. 개발부담금으로 알려진 법조문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찾아보면 됩니다. 법제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을 검색해 보시면 해당 법 조항이 자세히 나옵니다. 위의 법률 사항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5년입니다. 해당 토지를 원래 허가를 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개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개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법을 적용할 때 이러한 부분을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개발 부담금을 감면받은 후 추징당하지 않기 위한 조건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천재지변과 같은 이유로 해당 재산에 크게 손실을 입은 경우입니다. 산불이나 산사태 등으로 인한 경우라면 사업을 지속하지 않더라도 개발 부담금을 추징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거의 드문 일입니다. 둘째가 중요한데요. 사업계획 승인 받고 사업계획서대로 준공 완료 후 운용을 하다가 운영난으로 기업 도산을 하는 경우입니다. 기업 도산으로 인해서 해당 사업을 계속하지 못할 시에는 파업 신고를 한 경우 개발 부담금을 추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몇 개월 정도 운영을 해야 하느냐인데요. 토목개발 사장 이야기로는 6개월 정도 운영 후에 폐업 신청을 하면 개발 부담금을 안 내도 된다고 합니다.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도산 등으로 개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라는 말의 법적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기업의 도산이라는 것은 이미 기업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도산을 의미합니다.
토목 개발 사업이 완료된 상태인 것입니다. 개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서 개발 사업의 의미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토목 개발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10개월 만에 도산을 할 수도 있고 6개월 만에도 도산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해당 사업의 도산은 폐업 신고를 하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개발 사업의 목적과 다르게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는 면제받은 개발 부담금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추징을 피하면서 다른 목적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폐업을 한 후에 다른 사업을 해당 토지에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로 애견 수제 간식 제조로 허가를 받은 다음 애견 수제 간식 제조는 전혀 하지 않고 애견 카페로만 운영을 한다면 제조장으로 허가를 받은 것에 위배가 됩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담당 관청에서 관리차 방문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때마다 단속에서 안 걸려야 추징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지 않더라도 애견 수제 간식을 통해서 매출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견 수제 간식의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는 애견 카페 입장료에 애견 수제 간식 비용을 포함해서 책정하고 들어오는 개마다 수제 간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 한 마리당 2,000원 정도의 애견 수제 간식 매출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징의 이유가 발생하면 15일 내에 해당 관청은 부과해야 하는데요. 기한을 넘기면 추징을 못할 수 있습니다. 추징의 이유가 발생하는 시점은 담당 공무원이 인지하는 시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가를 받은 후 2달 동안 실질적으로 허가를 받은 것과 다르게 운영을 하였더라도 공무원이 인지하지 못한 경우 개발 부담금 추징할 시기가 지난 것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추징 고지를 받은 경우 고지일로부터 30일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중간에 추징을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중간에 추징을 당하는 경우는 처음부터 안 하는 이보다 못합니다. 제조장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 토목업체에서 추가적으로 허가 비용을 몇천만 원 받기 때문입니다. 위 내용을 잘 활용하시면 몇억 원의 개발 부담금을 피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